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법 세미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급 마무리돼서 당황하셨죠? 네. 이 원격 강의는 25분 딱 이렇게 시간을 맞춰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매번 자꾸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어쨌든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6페이지 펴시고, 네,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원리 부분 보도록 할게요. 네,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법의 원리, 네,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교수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영유아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이죠. 영유아는 흥미있는 활동을 할 때, 생활 속 경험과 연관될 때, 놀이 중심일 때, 영유아 주도적인 활동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몰입하여 학습하죠. 몰입하여 학습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몰입하여 학습한다는 이 몰입, 영어로 flow라고 합니다. 이 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그 교수학습의 원리 중 제일 첫 번째, 이 자발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입이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에 흠뻑 빠지는 거죠. 네, 무언가에 흠뻑 빠지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흥미와 엄청난 호감과 아주 대표적인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몰입이라는 게 흥미, 호감, 그리고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워야 해요. 네. 자연스럽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유아 입장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원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재적 동기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네. 내재적 동기와 그리고 외재적 동기가 있죠. 외재적 동기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 혹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 외재적 동기예요. 그냥 뭐 루틴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냥 뭐 매일 하는 거니까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학점을 받기 위해서 수업을 수강한다. 어떤 보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재적 동기죠. 유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내 외재적 동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당연히 외재적 동기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그 유튜브를 보는 행위 자체, 너무 재밌어서 내가 그냥 보고 싶어. 나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내재적 동기라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중 언제 더 잘 일어날까요? 네, 당연히 내재적 동기 상황에서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기초가 되는 교수학습의 원리가 바로 자발성의 이 원리예요. 자발성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힘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활동시키려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죠. 학습 역시 학습자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말로 자율성의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 흥미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유아가 자발적인 흥미와 욕구와 같은 내적 동기에서 시작한 활동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영유아가 자기 스스로 활동을 촉진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네, 개정 누리 과정에도 보면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유아가 주도할 수 있게끔 유아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의 원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도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서 뭔가를 쉽게 배우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좀 그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이거는 외재적 동기죠. 네, 피트니스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 뭐 인생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는 외재적 동기지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실제 헬스장에서 배우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 운동 역학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영양학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중에서 그런 그 과목들을 수강했을 때는 그게 다 공부였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막 밤새 공부하고 외우고 이랬었는데, 막 아직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세트산 뭐 이런 것들. 아직도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거는 외제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었기 때문에 썩 즐겁지 않았어요. 그 알아가는 기쁨에 대해서. 근데 그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그 피트니스를 공부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엄청난 영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대회에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네, 못 나갔어요. 제가 한 5월 달부터 2018년 5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1월에 있는 피트니스 스타라는 대회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글쎄 10월 말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회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과정이 5월부터 10월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예, 확실히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 학습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저의 케이스는 영어가 그래요. 저희 신랑은 굉장히 이과적인 사람이고 저는 문과에 가까운 사람인데 저희 신랑은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예, 정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저는 수포생이었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 그래가지고 수학은 왜 재밌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상 별로 그렇게 학습 효과가 좋지 못했던 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꿈이 한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나는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도 외제적 동기죠. 해외 이민을 꿈꾸면서 살았던 삶이. 네, 그런데 또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영어를 잘 하게 되면서 그 얻게 되는 만족감, 그리고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영어 학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네, 장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즉, 자발성, 모든 연령,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법의 원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스 안에 있는 예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개별의 원리로 넘어갈게요. 아, 네, 이 꼬마가 누구냐면 이 아이가 저희 집 아들이에요. 제 자식입니다. 네, 네. 그 작년 이맘때쯤은 태교 여행을 갔었는데 지금 벌써 어느덧 8개월이 됐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정말 자발성의 원리가 엄청나요. 네, 그걸 제가 요새 몸소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 집안 정리를 좀 막 엄청 깨끗하게 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엄청 자발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해요.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탐색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시간 관계상, 네,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자, 개별화의 원리는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나와 가족 생활 주제 할 때, 혹시라도 이제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선 가정의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그런 어떤 사전 조사 없이 다짜고짜, 아빠랑 어제 뭐 했어? 뭐, 땡땡이의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 아빠랑 재밌었던, 뭐,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의 원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 반에는 이제 일본인 다문화 가정 친구가 있었어요. 소윤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있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 유치원에서 뭘 했냐면, 역사 관련 그런 그 활동지들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제 침략, 뭐 일본은 나쁜 놈, 이런 임진왜란, 뭐 이런 것들, 일본과 어떤 적대 관계였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뤄야만 하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좀 그 부분을 너무 부정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본은 우리 아빠 그러는데 나쁜 놈이랬어요. 라던가 돌발 상황이 아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윤이를 많이 챙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바로 다양성 및 융통성의 원리입니다. 영유아는 모두 연령별로 공통된 발달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다양한 흥미와 요구, 능력 수준에 따른 개별적 차이를 뚜렷하게 지니죠.
따라서 영유아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 교수학습 방법, 교재, 교구, 교육 환경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다양성 및 융통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 네, 현장 나가시면 교구장에 놀잇감 교체 안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이게 선생님이 원치 않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치원의 실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죠. 네. 요즘처럼 이렇게 풍부한 멀티미디어 환경이 구축된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블럭놀이에요. 똑같은 블럭놀이지만, 이번 주에는 캐슬, 성 만들기를 한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의 예쁜 성의 모습들을 교사가 사진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쌓기놀이 영역에 붙여놓을 수 있겠죠. 역할놀이 영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해당 생활 주제와 관련된 사진 자료나 네, 뭐 필요하다면 도구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1년 내내 교구장 교체, 우리 유치원 이런 거 지원 안 해주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냅둬야지 라는 태도 대신에 선생님께서 일상생활 소품이라든지 혹은 컴퓨터로 프린트아웃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놀이를 풍부하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교수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구체성의 원리입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성의 원리. 의외로 이제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구체성의 원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구체성의 원리를 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체성의 원리란 무엇이냐? 영유아기에는 감각기관, 즉 오감을 통해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왜죠? 네, 인지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상력이라든지 표상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학령기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과의 개념조차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애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 이 사과의 실물 혹은 어떤 사과 모형을 직접 보여주고 이게 사과야 라고 하는 직접 교수법을 통해서만 아이가 사과 아는 경우. 반면 어때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과일 중에 하나인데 단맛이 나고 빨간색이야. 사과라고 불러. 영어로는 애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귤에 대한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귤하고 비슷한데 빨간 과일인가 보다. 아삭아삭한 식감을 갖고 있는 과일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표상해 내면서 개념을 숙지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반면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 뭐 4세부터는 뭐 요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4세 이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체성의 원리를 꼭 알고 직접적인 어떤 실물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18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즉 다음부터 보세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자신이 관련된 것에서 타인이 관련된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행동적 학습에서부터 상징적 학습, 탐색적 학습에서 목표지향적 학습, 충동적 학습. 그래서 자기 통제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아이의 그 놀잇감인데요. 책이요, 책. 네, 토이북 책인데요. 책 일단 좀 너무 예쁘죠? 이 업체를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울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 영화기 같은 경우는 부릉부릉 탈 거 되게 좋아요. 영유아기. 그쵸? 자동차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자동차는 어때요? 아빠의 세단이라든지 혹은 유치원 버스라든지 뭐 길거리에서 트럭 같은 거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것들을 경험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일 좋은 게 그림책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꿀꺽꿀꺽 우유 탱크, 쓱싹쓱싹 청소차, 으쌰으쌰 덤프트럭 이런 것들. 네, 만약에 돌 같진한 아이들이 과연 경험을 해봤을까요? 물론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네, 언어적인 표현과 네, 그림으로 이 것들의 개념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네,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시를 하나 제가 그냥 가지고 와본 거예요. 네, 원래는 제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현장에 계속 나가게 되면 아이들과 관련된 직접 아이들의 어떤 그 뭐 교수 자료라던가 아이들과의 수업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좀 보여주는 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잘 등원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원격 강의다 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있는 비록 영화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색의 원리입니다. 탐색의 원리. 네,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은. 무조건 다 어때요? 오감을 활용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 이겁니다.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줄 것. 예를 들어 유치원 텃밭에 새싹이 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우와! 새싹 돋았다. 어제는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아 얘들아 이거는 무슨 나무의 새싹이야. 이파리는 몇 개가 있어? 얘는 뭘 먹고 자랄까? 우와 이 모양은 뭐 같니? 우리 왜 발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탐색할 충분히 이것을 즐길 만한 시간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발문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네, 물론 발문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너무나 아름다우시지만 무조건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적어도 1분 이상. 네, 적어도 1분 이상 충분히 대상에 대해 탐색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어떤 것을 알아내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성취감은 지속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 이러한 탐색은 호기심의 연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지 발달과 추후 학령기가 되었을 때 학습 태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탐색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이거 안 돼, 만지지 마, 그만 이라고 부정적으로 계속 저지를 많이 하셨던 집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되게 무기력한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뭐 암기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본인이 편한 그런 어떤 학습법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학령기 이후가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탐색을 장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 네, 요것도 제가 사진을 하나,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맨 밑에 단이 그 면 기저귀를 이렇게 딱 착착 접어놓는 건데 이것도 얘가 다 뽑아놨어요. 저희 아기가 요새 8개월이라서 최근에 뭐 하고 다니냐면 일단 배밀이는 좀 완성적인 단계고 잡고 일어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땅콩이나 이런 작은 블럭 같은 것도 손으로 스스로 집게 됐어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이게 면봉이에요. 네. 이상하게 애들은 장난감은 되게 일시적인 관심만 보이고 이런 일상생활용품에 관심을 매우 많이 가져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자기가 맨날 쓰던 내 목욕용품, 이거 손소독제, 이거 뭐
메디록스라고 해가지고 살균 소독제, 되게 별로 아이가 직접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인데, 이 바구니를 이 그 트롤리 3층에 있었어요. 이거를 툭 밀어갖고 밑으로 꺼내가지고, 예, 지금 우다다다당 하나하나 지금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지금 중입니다. 굉장히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이때 사실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안 돼. 뭐 하는 거야, 김지우? 그러고 후다닥 다 정리를 하고 아예 그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아교육자의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만지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좀 주고 그 후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체 놀잇감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네, 하지만 저는 유아교육자이다 보다는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 입장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스쳐갔어요. 지금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통합의 원리입니다. 통합의 원리. 영유아 교육에서 통합이란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발달 영역들 간의 균형, 그리고 활동 영역들 간의 연결, 일과 운영에서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종합이에요. 교육은 전인적 인격체인 인간의 신체, 인지, 사회, 도덕, 창의성 발달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과 기능, 자연과 사회의 재양상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자,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초등학생 이후에는 초등학생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통합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중학생으로 예시를 들게요. 중학생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 이후 네 어때요? 성인학습자까지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고 계세요. 이건 어때요? 굉장히 직접적인 교수법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딱 명시돼 있죠. 25분. 네, 25분.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강의만 하고 있어요. 강의. 중학생들은 어때요? 아마 대학생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뭐 모둠 활동이라든지. 근데 뭐 대학생들도 모둠 활동 과제 하잖아요. 그쵸? 현장 강의였으면 전 벌써 했을 텐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모둠별 활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실 안에는 네,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형태죠. 네. 반면 유아교육은 어때요? 이러한 학습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유아 개인의 흥미와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목표가 또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학부모와 교사와 유아 그리고 지역사회 간에 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내용과 교수 자료가 교육 목표에 맞춰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통합의 원리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유아교육과에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교과목이 다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교육과정, 교수 실천을 위한 기초다지기 편에서 교육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활동 유형이라는 것을 명칭을 아예 딱 픽스를 해놓죠. 어떤 활동? 이야기 나누기 활동, 뭐 요리 활동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나누기 안에는 미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음악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과학 영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때요? 요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 교과들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특히 유아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위교육 과정으로 갈수록 부분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박사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만 아는 바보라고. 네. 단적인 예예요. 그쵸? 하나만 아는 바보. 저 같은 경우는 교사교육, 다문화교육 전공했거든요. 유아교육 중에서도. 저는 다문화를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닥 전문적으로 막 알지 못해요. 특히 제가 제일 좀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부모교육이 아니고 발달. 잘 몰라요. 발달. 그리고 영아교육 쪽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기 키우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자, 어쨌든 상위교육과정으로 갈수록 굉장히 통합적이기보다는 네, 어떤 부분을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죠. 부분을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죠. 반면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통합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 네, 봄나들이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